예, 지금 영상 구성을 보는 와중에 잠깐 화면이 고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께 사과를 드립니다. 자, 외교안보 소식 이제부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위, 미국의 영린 건드린 북한의 SLBM, 그리고 미국을 겨냥한 중국의 둥펑미사일 112발 얘기를 다음 소식으로 준비가 됐습니다. 준비가 됐나요? 예, 이제 바로 하겠습니다. 실무 협상 일정을 발표한 지 12시간 만에 북한이 오늘 오전 동해상에서 이른바 북한판 게임 체인저라고 불리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더군다나 약 3년 만에 발사라 그 메시지가 더욱 크게 느껴집니다. 해상에서 발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해상에서 발사했다고 보면은 SLBM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북극성 계열로 이렇게 보고 저희가 지금 현재 분석을 추가적으로 좀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전에 2016년도, 17년도에 북극성 1, 2 뭐 이런 거 발사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하고 같이 해서 유사한 계열 발사한 미사일이 한 발입니까? 두 발입니까? 저희가 파악한 것은 한 발로 보고 있습니다. 일본 관방장관은 두 발이라고 발표를 했더라고요. 미사일 단분리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1단, 2단 예를 들면은 이게 단분리체들이 또 떨어지고 이러기 때문에 레이더상에 포착되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 뭐 두 발로도 볼 수 있고 뭐 세 발로도 이렇게 포착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예, 이 얘기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신 대표님. 네. 이 얘기를 짚어보면 오늘 발사된 게 우리가 익숙해진 미사일과는 차원이 다른 SLBM이잖아요. 네. 이게 기존에 그동안은 지금 10번을 쐈는데 오늘 11번째죠. 10번을 쐈던 것은 단거리 미사일. 물론 우리가 요격하기 힘들지만 어쨌든 미국을 자극할 수 없는 단거리 미사일이었고 또 그 재래식 무기 일종인 방사포들이었거든요. 사정거리가 굉장히 길지만. 그런데 오늘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그러니까 핵전력의 궁극의 단계가 바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이에요. 핵전력의 핵심. 궁극의 단계죠. 네, 그 궁극의 단계를 그러니까 3년 만에 지금 발사 실험을 한 것인데 이게 과연 이것마저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도 유엔 안보리 제재안을 위반한 게 아니다라고 할지 안 할지 저는 경계선상을 넘은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정도로 여태까지 쏘았던 거하고 완전히 차원이 다르고 지금 미국이 한반도에 전개해놓은 어떠한 요격 체계로도 요격을 할 수 없는 사드도 요격할 수 없는 그런 미사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도가 큽니다. 처음에 근데 일본이 두 발이라고 발사체가 날아갔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하나 SLBM이 쏘아 올려지고 하나가 단분리가 된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일본이 좀 착각을 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SLBM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지선에서 쐈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분명히 발사 원점을 원산, 앞바다, 해상 17km에서 쐈거든요. 그러면은 이 바지선이 두 발을 쏠 수 있는 시스템은 없어요. 그러니까 한 발을 쐈을 것이고 1단 로켓이 분리되어서 중간에 떨어지는 것을 보고 그것을 이제 1단 로켓이 덩치가 워낙 크다 보니까 그것을 일본이 미사일 두 발로 착각을 한 것이다. 저는 우리 국방부의 분석이 오히려 더 타당하다. 그렇게 봅니다. 화면 한번 다시 보실게 지도를 보면 고각 발사를 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최대 비행 고도는 910km 나왔고 고도를 910km, 비행거리 약 450km. SLBM 차원이 다른 지금까지의 단거리 미사일과는 좀 다른 핵심 이슈일 텐데요. 자, 그렇다면 이 SLBM을 과연 어디서 발사했을까요? 3,000톤 고프로 추정되는 이 신형 잠수함을 시찰한 김정은 위원장을 되짚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경애하는 최고領導자 김정은 동지께서 새로 건조한 잠수함을 돌아보셨습니다. 새로 건조한 잠수함을 돌아보시며 함의 작전 전술적 지원과 무기 전투 체계들을 구체적으로 요약하셨습니다. 건조된 잠수함은 동해 작전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게 되며 작전 배치를 앞두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쐈는지가 중요할 텐데 지금 나온 얘기가 수중 발사대냐 아니면 바지선이냐 아니면 실제로 정말 잠수함에서 쏜 거냐 어떤 얘기가 많습니까? 지금 이 화면에 나왔던 아까 김정은이 시찰하던 그 잠수함 같은 경우에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저거는 최대 3발 정도를 탑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은 저 잠수함은 개발 중에 있고 건조 중에 있는 지금 불과 2달 전에 저렇게 거치대 위에 있는 것이
것이니까 지금 벌써 바다에 나가서 작전한다. 이것은 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잠수함에서 쏜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수상 바지선에서 쐈을 가능성이 높다. 수상 바지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바지선이 우리는 그냥 이 수상에다가 놔두고 거기에서 쏘는 거 아니고 거기에서 마치 플로팅 도크처럼 조금 밑으로 가라앉혀서 그래서 수중에 있는 바지선에서 쐈을 전용의 저 SLBM 발사를 할 수 있는 전용의 바지선이 따로 있고 그게 살짝 물 밑으로 내려가서 물 밑에서 발사가 안 되고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물 밑에서 쏜 바지선에서 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정도 바지선에서 쐈다는 건 시험 발사 수준이 어느 정도 이제 SLBM 잠수함 탄도미사일이 궤도에 올랐다고 봐야 되는 거죠? 일단 그 물 속에서 쐈다면 그리고 물 밖으로 나와서 점화가 되고 물 밖으로 일단 물 밑에서는 점화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물 밑에서는 부력에 의해서 물 밖으로 뛰쳐나와야 되고 뛰쳐나와서 점프를 해야 되고 거기에서 이제 점화가 돼서 하늘로 비행을 해서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 단계를 전부 성공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여태까지 쐈던 이 북극성 계열 중에서 가장 높이 올라갔습니다. 무려 910km나 올라갔는데 이게 이제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지금 5월 4일부터 쏘았던 북한의 미사일 보면 다 저각 발사를 했지 않습니까? 40km, 50km 이 고도 이하로 막 발사를 한 거 봤는데 지금은 무려 910km로 올라갔거든요. 거의 1단 로켓의 성능 그리고 단분리 지금 했다라고 정경도 장관이 오늘 국정감사에서 밝혔는데 단분리 하는 것까지 다 실험을 성공한 것이죠. 단분리 사실 우리 기억하시겠지만 나로 발사했을 때 단분리가 안 돼가지고 한번 실패했던 적 있지 않습니까? 기억이 납니다. 예. 이 단분리도 되게 힘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북한은 단분리까지 성공을 했고 그렇다는 것은 결국 이제 잠수함에 탑재하는 일만 남았다라는 겁니다. 자, 북한이 이렇게 SLBM을 시험 발사했다는 소식을 듣고 가장 깜짝 놀랄 나라는 당연히 미국이 아닐까 싶습니다. 경질된 존 볼턴 전 보좌관은 이 같은 상황을 우려했었습니다. I think the strategic decision that Kim Jong-un is operating through is that he will do whatever he can to keep a deliverable nuclear weapons capability and to develop and enhance it further. If you believe, and you may not, that it is unacceptable for North Korea to have nuclear weapons, at some point, military force has to be an option. 서미 협상이 기회의 창으로 되는가 아니면 미기를 재촉하는 계기로 되는가 하는 것은 미국이 결정하게 됩니다. 김성 대사의 저 말 이후에 실무 협상 날짜가 잡혀서 저희는 좀 안심을 했었는데 오늘 또 이례적인 SLBM 발사. 근데 신 대표님, 이게 저희 주제처럼 미국의 영리를 건드렸다는 분석이 있는데 어떤 평가가 때문에 그런 겁니까? 자, 여기에서 지금 이제 10월 4일 날, 모레죠. 모레 예비 접촉을 하고, 10월 5일 날 실무협상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내일 뭔가를 내놔야 됩니다. 이게 기자들이 질문을 쇄도를 하겠죠. 이게 유엔 안보리 제재를 위반했냐 안 했냐를 질문을 할 텐데 문제는 사전 고도가 910km 올라갔다는 거예요. 450km 날아간 거,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미국이 그동안 해왔던 거하고 똑같은 스탠스를 취하면 되는데, 910km 올라갔는데, 이것을 이 정도 파워를 정상 발사를 했다면은 3000km 정도 날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전역을 타격할 수 아니죠. 있는. 괌을 타격할 수 있죠. 아, 괌이요? 예, 3000km를 날아갈 수 있는 파워라는 것을 이번에 보여줬기 때문에, 예. 여기에서도 미국은 괌은 미국령 아닙니까? 그럼요. 그런데 여기에서 미국이 이거는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탄핵 정국에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이제 정무적인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이것은 미국의 영린을 건드렸다. 따라서 실무 협상이 굉장히 난항에 봉착할 가능성이 큽니다. 안소영님은 어떠세요? 10월 5일로 잡혀 있는 이 실무 협상 이대로 무산될 수도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무산 가능성도 높지만 적어도 북한의 최선희 부상이 저걸 미국 실무 접촉을 발표하고 12시간 만에 쏘았습니다. 이게 북한의 어떤 군수공업부와 노동당과 외교부의 어떤 조율이 다 있었다는 건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북한은 적어도 미국의 의중을 잘 읽고 우리가 쏴도 실무 접촉은 진행될 것이다. 또 실무 접촉이 진행돼도 지금 미국 쪽에서는 상당히 기대할 게 없다.
그냥 서로 위중을 알아보는 떠보기식으로 잠깐 만나고 다시 헤어질 것이다. 이렇게 계산을 미국 측에서도 하는 거 볼 때 북한 측에서도 우리가 실무접촉 안 돼도 잃을 게 없다. 이런 각오를 하고 저것을 쏘지 않았는가. 이렇게 본단 말이죠. 한 가지 더 언급하고 싶은 건 이 미국과 북한이 마주 앉았던 게 지난 2월 28일 벌써 한 8개월 전 아니겠습니까? 이 동안에 북한과 미국 간에 많은 시그널이 오갔고 트럼프 대통령이 6월 달에는 판문점에 와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지만 사실 서로 지금 내놓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북한도 잃을 것도 얻을 것도 없다. 이런 차원에서 이번에 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3년 만에 발사한 SLBM 관련은 뭐 내일 아마 조선중앙TV를 통해서 북한이 대대적으로 얘기를 할 텐데요. 북한의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어제 진행된 중국의 역대 최대 규모의 열병식을 주목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인민복을 입은 시진핑 주석은 과거 중국을 호령했던 장점인 후진타오 주석을 양옆에 대동하면서 위세를 과시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메시지를 요약하면 미국은 중국을 얕보지 말라는 겁니다. 同志们辛苦了！中国人民解放军和人民武装警察部队坚决维护国家主权、安全、发展利益，坚决维护世界和平。 역대 최대 규모의 열병식. 시진핑 주석은 어제 이 열병식에서 미국을 겨냥한 창과 방패를 모두 공개했습니다. 신 대표님. 네. 뭐 저희가 대략적으로 요약해도 7개 정도가 되는데 몇몇을 다 설명할 수 없고 가장 눈에 띄는 핵심 전략 무기는 뭡니까? 이번에 처음 등장한 뚱펑 41 그 ICBM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H6N 이것은 이제 그 폭격기인데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항공모함을 공격하는 폭격기고요. 또 뚱펑 17 극초음속 미사일. 저 세 개가 저는 가장 무섭고 미국이 가장 경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요 세 개 지금 제가 화면 잠깐 보실까요? 요 손에 짚었던 요 세 개예요. 네. 특히 이 뚱펑 41 있잖아요. 네. 이거는 제가 아까 SLBM은 북한의 SLBM은 미국의 괌까지 타격이 가능하다면 이 중국의 뚱펑 41은 미국 전역이 지금 사정권이라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최대 사정거리를 15,000km로 보거든요. 15,000km이면서 지금 이제 도색으로 봐서 저게 지금 전통적인 우드랜드 그러니까 초록색 계열의 도색이 아니고 사막색 도색이 가미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중국의 지금 현재 있는 산시성에서 더 서쪽으로 깐수성이나 이 신장 위구르 쪽으로 기지를 옮겨서 미국의 폭격을 예방하기 위해서 더 서쪽으로 내륙으로 들어가는 기지에 배치를 해서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사정거리 확보를 한 겁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게 저게 112발이 쭉 좀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뚱펑 41 같은 경우는 16발이나 한꺼번에 공개를 했는데 뭐 굉장히 많이 보여준 것이죠. 하나 더요. 제가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극초음속 미사일 있잖아요. 네. 원래 미국이 요격 능력이 상당히 탁월한데 극초음속 미사일은 미국의 방패를 뚫을 수 있는 유일한 창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현존 기술로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 뚱펑 17 같은 경우는 지금 생긴 게 지금 탄두를 보면 이상하게 생겼지 않습니까? 탄도 미사일인데 탄두 부분이 좀 납작하고 오리주둥이처럼 지금 납작하게 생겼지 않습니까? 저게 마지막 탄두 부분인데 어떻게 하냐면 대기권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진입을 해서 공격을 할 때 분리가 되고 저게 이제 탄두로 분리가 돼서 활공 비행을 하는데 납작하게 생겼기 때문에 공기장을 양력을 많이 받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마치 개울가에서 어릴 때 조약돌을 던져서 물수제비 하던 그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물을 탕탕 튕깁니다. 그러니까 공기를 탕탕 튕기면서 점프를 해서 날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지점에서 점프를 할지 또 점프하는 각도는 어느 정도 될지 쏘는 사람도 막을 사람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거기다가 속도는 또 온화되죠 하니까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저는 네. 좀 생경한 느낌이 드는 게 어떤 미국의 전력이 막을 수 없는 무기가 있다는 것 자체가 놀라워서 네. 중국이 주장하는 군사 굴기가 거의 지금 미국을 뚫을 수준까지는 온 거예요? 저 무기를 공격할 수 있게끔 놔두고 미국의 항모 전단이 중국이 지금 저렇게 희망하는 것처럼 중국이 미국의 항모 전단을 발견할 수 있고 저 무기를 쏠 수 있는 지점까지 항모 전단이 들어왔고 만약에 공격을 허용한다면 사실 막기 힘들죠.
아, 그럼 중국의 군사력이 그 정도까지 성장을 한 겁니까? 그렇지만 이제 미국의 역습에 의해서 또 더 큰 피해를 입게 되겠지만 어쨌든 미국도 상당한 피해를 입을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게 이제 공포의 균형이거든요. 예. 그런 단계를 이미 지금 중국이 달성해 나가고 있는 모습이다. 그러다 이제 그게 이제 숫자와 사실은 또 보여주는 어떤 발표한 그런 성능과 중국제 무기가 그동안 보여주었던 실전에서의 능력은 사실 많이 차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서 발표한 것이 실전에서 구현이 되냐 안 되냐 이게 관건이고 미국은 발표한 게 다 구현이 됩니다. 그런데 중국은 발표한 게 제대로 구현된 게 없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관건입니다. 자, 중국이 이렇게 미국을 겨냥한 신무기들을 대대적으로 공개할 때 미국은 남중국해에서 항모 전단 훈련을 했습니다. 신 대표님, 네. 여기서도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화면을 좀 보실까요? 왜냐하면 뭐 마하 능력도 있는데 이제 드론 관련해서 네. 중국의 항모 수색 정찰할 수 있는 드론을 공개했는데 이것도 좀 맞불 작전이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자, 미국이 지금 그 로널드 레이건 항모 전단을 지금 베트남하고 연합작전을 해가지고 지금 그 베트남하고 벵가드 지역이라는 곳에서 그 파라셀 군도 지역에서 지금 대치를 하고 있거든요, 중국이. 거기에 지금 항모 전단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번 열병식 때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저 드론을 공개를 했는데 DR-8이라고 하는 드론인데 초음속인데 무려 마하 3.3입니다. 마하 3.3으로 다니면서 저 임무는 미국의 항모 전단을 수색하는 임무예요. 마하 3.3이 빠른 속도로 막 날아다니면서 미국의 항모 전단을 찾아내고 그것을 이제 기지에 알리면 아까 보여드렸던 뚱펑 17이라든지 아니면 H-6N 폭격기가 뚱펑 21 탄도미사일을 달고 와서 미국의 항모 전단을 공격한다. 이제 이건데 야, 근데 전 저 3.3짜리 마하 3.3짜리 저 드론을 보니까 공기 흡입구도 작고 뒤에 그 분사구도 작고 해서 과연 마하 3.3이 나올까? 좀 의문스럽긴 합니다. 하지만 이게 어제 있었던 그 대규모 열병식 자체가 네. 미국을 겨냥해서 너네 전역을 쏠 수 있는 둥펑 41도 있고 이렇게 맞불을 스텔스 능력 가지고 있는 드론까지 공개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력에도 많이 위축을 받는 건 사실이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미국이 오바마 시대의 8년을 지나면서 그 오바마 대통령이 바로 핵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목표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핵 능력도 완전히 많이 축소시켰고 또 기존에 가지고 있던 구형 핵무기들을 개량하는 예산도 다 삭감을 시켜버렸고 신형 핵무기를 만드는 것도 삭감을 다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은 잃어버린 8년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 시대에 와서 그 핵 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데 그 8년이라는 기간 동안 중국이 엄청나게 지금 발전을 해버렸죠. 그런 리스크가 미국에 있습니다. 3년여 만에 발사한 북한의 SLBM과 그리고 미국을 겨냥한 중국의 둥펑 미사일 얘기까지 쭉 해봤는데 오랜만에 외교 안보 소식을 짚어봐서 오늘 댓글들이 들어왔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북한이 잠수함으로 미국 근처에 가서 SLBM을 부수면 미국도 골치 아픈 상황입니다. 저것도 좀 많이 우려하는 상황인 건 분명해 보이고요. 예, 다음 댓글 보실까요? 과거에는 땅굴로 이번엔 잠수함으로 이제는 하늘만 남았구나. 북한의 군사력에 대해서 위기감을 느끼는 댓글도 있습니다. 미국이 예전에 소련을 견제한다고 중국을 너무 키워줬다라는 지적도 뭐 일리 있는 댓글이고요. 이런데도 대북 제재 해제하고자 하는 이해 못할 사람들도 있지라는 외교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는 분들 있습니다. 아까 첫 번째 댓글요, 신 대표님. 짧게 정말 이 시청자의 댓글처럼 SLBM이 미국 근처로 가서 마지막 댓글 있었나요? 이 부분인가요? 네. 저 얘기처럼 미국 근처로 가서 SLBM 쏘면 정말 골치 아픈 상황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러려고 잠수함을 만드니까. 그런데 지금 이 동해라고 하는 이 울타리를 벗어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해협으로 다 갇혀 있기 때문에 네 가지 해협으로 갇혀 있는데 거기에 미국의 이 소서스 라인이라는 게 다 깔려 있거든요. 벗어나기 힘든데 문제는 오늘 보여준 그 미사일이 910km 올라갔기 때문에 동해를 벗어나지 않아도 미 본토는 아니더라도 괌을 타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미국으로서는 골치 아픈 상황입니다. 오랜만에 외교안보 소식 집중적으로 한번 짚어봤습니다. 댓글까지 살펴봤고요. 다음 주제, 오늘도 뉴스의 중심 인물 조국 장관 얘기로 넘어갑니다. 주제 같이 확인해 보시죠.